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선택,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선택은 직업일 수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보면은 학교, 대학교를 어디를 갈 것이냐. 물론 그거는 이제 자기 실력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전공을 뭘로 할 것이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것도 역시 자기 성적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적성과 관계없이 그냥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직업이 있겠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그런 문제. 물론 이것도, 직업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이 가는 방향,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부모님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갈 확률이 높거나 그런 거와 유사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또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제가 국대 경제학과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을 가서 경제학 박사가 돼서 돌아오신 분인데 한번 수업 시간에 물어봤어요. 왜 교수님은 대학 교수님이 되셨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그 교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자기는 직업이라는 게 이 세상의 직업이 교수나 의사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교수 아니면 의사였던 거죠. 그 교수님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형은 의사, 친척 형은 교수.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자기도 어릴 때부터 교수가 돼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교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교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한다는 느낌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만족한다거나 그런 건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결혼. 인생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을 볼게요. 자, 결혼은 어떨까요? 그럼 이제 결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비혼도 있겠죠? 비혼과 결혼 이런 선택은 누가 하나요?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데 물론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비혼을 해야 할 것인지 결혼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또 역시 내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혼을 예로 들어볼게요. 결혼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여자분들만을 위한 얘기도 아니고 남자분들만을 위한 얘기도 아닙니다. 어떤 성인이 결혼을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제 제가 여자다 보니까 여성들의 그런 사례를 더 많이 알고 남성의 사례는 잘 모르니까 제 주변을 봤을 때는요, 결혼을 할 때 일단 결혼 정년기가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 정년기가 있죠. 그 결혼 정년기에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상대방이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나의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형적인 조건에 맞는 사람이어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자, 예를 들어서 결혼 정년기가 30살이라고 해볼게요. 그 사람이 30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냥 괜찮은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인생은 여러분 길다고 했잖아요. 인생은 길어요. 그 긴 인생에서 분명히 굴곡이 있다고 했죠. 자, 지금 내가 결혼을 하려는 상태인데 나의 그 인생 주기가 올라가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성장하는 때 내 안에 에너지가 충만하고 다른 게 필요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혼자의 힘만으로도 온전히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일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결혼 배우자를 고르게 되면요,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상대방을 잘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미 100점, 나의 HP하고 MP가 100인 거예요. 100인 상태에서는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감만으로도 결혼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이렇게 막 다운이에요.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부모님이 아프시고 내가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너무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있겠죠. 힘든 상황에서 배우자를 고를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겠죠.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뭐 그게 경제적이든 정신적인 의지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둘 다 실패하게 됩니다. 두 경우의 결혼은요,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내가 최고조에 있을 때 상대방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내가 내려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내가 올라가 있을 때 고른 상대는요, 내가 기운이 없을 때, 내가 완전 다운인 경우에 막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태에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생은 굴곡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그럼 나의 배우자가 나를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배우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는 그 배우자를 내 에너지가 충만할 때 고른 거니까. 그 점을 내가 간과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상 바닥에 떨어졌을 때 주변을 이제 도움을 청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물론 본인이 나와야 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선택한 배우자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딱 봤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복불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결혼할 때 그 점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막 다운이에요. 내가 바닥일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바닥일 때 나의 유일한 결혼 조건은 지금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인생은 길고 분명히 나는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시기가 지나고 내가 이제 올라가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딱 배우자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내가 상승 곡선에 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집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하고 싶었고 또 공부를 잘했어요. 경제적으로 누가 지원만 해주면 무리 없이 원하는 시험에 붙을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혼자서 가족의 경제를 책임을 지는데 그게 이제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엄마도 아프고 동생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그런 것도 다 감수하고 공부하는 걸 지원해 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결혼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이분은 이제 시험에 붙었어요. 배우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이분이 능력이 워낙 출중한 분이어서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랬는데 배우자는 여전히 그 상태인 거예요. 발전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할 때 도와줬던 사람이지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분이 선택한 거거든요. 당시 내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정상에 있을 때 그 정상에서 느끼는 그런 뭐 생활이나 만족감이나 행복감이나 이거를 같이 나누기에는 그때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분은 가정 환경이 안 좋았던 이분은 바닥일 때 결혼을 한 거고 이 상대방 배우자는 여기 정상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만난 거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에 있으니까 이 사람의 부족한 게 보이지 않았던 거고 뭐 보였을 수도 있죠.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은 바닥에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만을 본 거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분은 위에 가 있고 이분은 이제 밑에 곡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봤을 때 이게 안 맞는 거죠, 서로.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사람 다 그 당시에는 자기한테 맞는 조건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 두 사람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때의 배우자는 그 당시에서는 최적의 조건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혼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다면? 그게 그런 상황이 싫으면은 이혼을 하는 거고 그래도 난 감수하고 살겠다. 다시 다음 인생의 곡선을 기다리면서 감수하고 살겠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행한 삶이 되겠죠. 여러분들 의외로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뭐 비혼을 할 거면 상관없지만 이왕 결혼을 할 거면 잘해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냐면, 잘 들으십시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혼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다는 거는 보통 20대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나요? 중반까지 결혼도 이제 많이 하는 연령이 그 정도가 되면은 인생에서요 굉장히 적은 나이입니다. 인생을 아직 많이 살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죠. 40대 이후부터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별 차이도 안 납니다. 정말 진짜는 40대 이후부터, 모르죠. 제가 이제 막 40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50대나 60대이신 분들은 50부터 인생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갈라지고 회복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 제가 40대인 제가 볼 때 20대, 30대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불행하든 행복하든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결혼 배우자를 골라요. 우리 인생이 굴곡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그거는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도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생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저 사람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내가 나랑 만났을 때가 저 사람 인생의 최정점일 수도 있고요. 최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럼 최정점에 있는 사람하고만 만나서 결혼을 하나요? 그러면은 결혼 몇 번 해야 될 건데? 그죠?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이 사람이 떨어지면 이혼하고 또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어느 곡선에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 배우자의 조건은요, 나랑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어떤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그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설정한 그 방향에 가까이 가 있는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혼은 같은 방향을 설정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방향이 서로 다른데 다른 조건들,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들이 맞아서 결혼을 하면 뭐합니까?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결혼할 때 맞았던 그 조건이 시간이 흘러서 조건이 틀어져 버리면 그거는 이제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혼을 했든 안 했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배우자는요, 동지를 찾는 겁니다. 동지. 나랑 같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수도 있죠. 저 사람이 힘들 수도 있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아주 내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아니면 배우자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이 떨어지는 시기가 다르면 그나마 좋겠지만 동시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동지.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와이프랑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물어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모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사투리를 쓰시는데, 우리는 동지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동지라는 말이 저는 그때 되게 와 닿았거든요. 결혼 배우자는요, 여러분, 동지입니다. 동지. 인생을 같은 방향을 보며 나아가는 동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로 있으면 내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에 있어도요, 내 옆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비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혼이 답도 아니고 결혼이 답도 아니고 답이라는 게 뭐예요? 답이라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게 답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고유한 인생을 찾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누구나 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죠. 야, 결혼을 하고 가야지. 싱글이야지. 여기서 해야죠. 예? 거기서 하기가 쉬운가? 눈이 높아가지고 안 된다. 거기서 해라. 그래. 아니 그건 당연한데 결혼할 생각이 있잖아. 결혼할 생각은 있는데 사람이 없죠. 멀쩡하게 생겨서 아 여자들이 조건을 너무 많이 봐서 힘들다. 본인이 여자분들은 그걸 많이 봤습니다. 아, 네가 많이 보는 거야? 여자가 많이 제가 보는 많이 거야? 보는 건 아닌데 그리고 예전에는 막 그래도 내가 뭐 이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시간을 보고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안 내 나름의 스펙이 있는데 거기서 안 맞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판단이 빨라지거든요. 한 번 만나고 끝이야. 뭐 한두 번 판단을. 예전에는 한 세 번, 네 번 보다가 민기적으로 끝날 거를 요즘에는 한두 번 만나고 끝내버리니까 이게 더 어려워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너한테 있는 거 같은데? 문제는 저한테도 있죠.